MFP는 왜 인티제에게 환장하는가? 첫 번째 이야기. 본 영상은 인티제를 덕질하는 MFP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다른 영상에 비해 사심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MFP와 인티제의 관계성에 대한 자료가 참 많다. 내 주변의 인티제에게 이런 짤들을 보냈을 때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뉜다. MFP의 광기 어린 애정에 대해 그 현상을 관찰하고 연구해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상대에 대해 잘 모르면서 유형만으로 무작정 좋아한다는 걸 못마땅해 하는 친구도 있다. 우선 나는 인티제와 이성교제를 해본 경험이 없다. 내가 만났던 사람 중 인티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만 일단 연애 당시 그들의 MBTI 유형을 몰랐기 때문에 인티제와 교제해봤다고 섣불리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어쨌든 나는 인티제에게 관심이 정말 많은 MFP다. ENFP가 바라본 INTJ의 매력 포인트를 정리해보자. 첫 번째, 똑똑하다. 일단 내 주변의 인티제들은 모두 똑똑하고 머리가 좋다. 그러나 이 영상에서 말하는 똑똑함은 단순히 많이 배웠다는 표현이 아닌 두뇌 회전이 좋다는 의미로 사용하려 한다. 인티제가 똑똑해서 매력적이라는 말은 ENFP가 똑똑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다. 다만 내가 하지 못하는 생각, 내가 놓치기 쉬운 것들을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들만의 똑똑한 사고방식을 사랑한다. 인티제들은 머릿속의 생각이나 작은 단서들을 통해서 현재 상황에 대한 예리한 분석과 정리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측도 잘 하는 것 같다. 눈앞에 닥친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뛰어난 집중력을 발휘해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웬만한 일에 평타 이상은 친다 라는 표현이 참 잘 어울린다. 게다가 인티제들은 자신이 똑똑하다라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냥 똑똑한 것도 멋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것도 너무 멋있다. 다른 사람이 보면 자칫 오만할 수도 있는 포인트지만 나는 인티제의 이런 모습이 너무 멋있게 보인다. 안 똑똑한데 똑똑한 척 하는 것과 똑똑한 걸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MBTI 유형만으로 문과, 이과 구분을 나누는 게 황당한 일이란 건 알지만 공학용 계산기에 내가 모르는 수식을 입력하며 문제가 잘 풀리지 않아 살짝 미간을 찡그린 인티제를 상상하면 나는 코피가 터질 것 같다. 두 번째, 창의적이다. 인티제들은 기존에 정해져 있는 질서나 전통에 의지하지 않고 좀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 혁신과 창의적인 길을 찾는 편이다.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있을 때 그것을 주목하고 또 본인 스스로도 그런 아이디어를 잘 만들어낸다. 우리 MFP들 역시 독창성과 창의성 면에서는 뒤지지 않지만 나의 경우엔 뚜렷한 목적의식이나 지구력, 체계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인티제들의 건설적인 안목, 그리고 얻어진 정보를 통한 뛰어난 시스템 구축 능력은 그들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게 만든다. 세 번째, 직관적. 인티제는 직관을 자신의 주 무기로 사용한다. 직관이라는 능력은 흔히 나무보다는 숲을 본다 이런 표현으로 설명되는데 하나하나의 개별적인 내용보다는 전체적인 틀, 경험을 통한 현실적인 내용보다는 영감과 상상을 통한 사고의 비약, 이런 것들을 말한다. 그래서 직관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외부의 정보를 흡수한다. 내가 만났던 인티제들은 본인의 직관을 활용해 좀 더 큰 그림을 먼저 그려두고 그것을 구체화시켜 나갔다. MBTI 이론에서 직관이라는 능력은 내향이냐 외향이냐로 다시 나눠지는데 인티제는 내향 직관을, NFP는 외향 직관을 주로 사용한다. NFP의 외향 직관과
인티제의 내향직관의 차이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단 엠프피와 인티제 둘 다 외부의 정보를 폭넓게 흡수한다. 그런데 외향직관의 엠프피는 수집된 정보들을 다시 여러 방향으로 발산한다. 엠프피는 5개의 인풋을 넣으면 50개, 500개의 아웃풋이 튀어나올 수 있다. 엠프피가 산만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 것도 이러한 외향직관의 영향이 크다. 반면 내향직관을 사용하는 인티제들은 수집된 정보를 통해 가장 적절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5개의 인풋을 넣었을 때 그것들 사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패턴이나 규칙을 찾아내거나 5가지 정보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지점을 찾아낸다. 나는 엠프피가 인티제에게 끌리는데 이 내향직관의 면모가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 엠프피가 머릿속에서 팡팡 터지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인티제에게 들려주면 말은 귀찮다고 할지언정 인티제들은 그 데이터를 잘 모아서 갈무리해주기 때문이다. 4번째, 산만하지 않다. 엠프피는 좋게 말하면 통통 튀고 나쁘게 말하면 산만하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산만하다는 것과 시끄럽다는 것은 반드시 동일선상에 있지는 않다. 엠프피는 무조건 시끄럽다는 얘기가 참 많은데 이건 나중에 엠프피에 대한 오해의 영상에서 다뤄보겠다. 아무튼 엠프피는 호기심이 많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맛보고 만져보는 것을 좋아한다. 관심사 또한 매우 자주 바뀌기 때문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벌이곤 한다. 그래서 엠프피인 나의 이상형은 늘 잔잔하고 차분한 사람이었다. 인티제들을 보면 대체로 진지하고 차분하다는 느낌이 든다. 이것만으로도 좋은데 진지하지만 지루하지 않다는 느낌도 동시에 받게 된다. 인티제들은 의외로 잡생각이 많고 의외로 똘끼 넘치는 생각도 많이 한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에 대해 한 번 더 의문을 제기하고 색다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들만의 활동성이 분명히 있다. 5번째, 풍부한 감수성. 인티제가 무슨 감수성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감수성은 단순히 감정, 감상적인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인티제가 감수성이 상당히 풍부하다고 생각한다. 사람 간의 감정이나 교류에 대해선 다소 둔하고 관심이 없을 수는 있지만 자연현상이나 논리에 대한 감수성, 특히 미적인 감수성이 참 풍부한 것 같다. 그래서 인티제들과 깊은 대화를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좀 다른 대화 주제가 종종 나와서 너무 재밌고 새롭다. 인터넷상에 표현된 엠프피는 아주 가볍고 통통 튀는 이미지라서 깊은 얘기, 예컨대 철학적이거나 과학적인 대화는 못할 거라는 오해가 있는데 나는 이게 굉장한 오해라고 생각하며 많이 억울하다. 엠프피도 철학이나 예술, 과학과 인류 이런 심오한 대화 주제에 관심이 있으며 일단 당장 나의 관심 분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상호작용을 이루어낼 수 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주제의 대화라 하더라도 거부감이 든다기보다는 또 다른 세계의 방문을 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아무튼 인티제의 풍부한 감수성에 기인한 다양한 대화 주제는 엠프피에게 즐거움과 신선함을 안겨줄 수 있다. 그냥 뭐든지 갖고 와. 다 맞춰줄게. 2편도 있는데 봐주실 거죠?